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저희 CP 비누 만들기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초보자 분이시거나 아니면 아예 비누를 처음 만들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서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 찍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비누 처음 만드시거나 아니면 계속 좀 초보자인데 CP 비누 만드는 게 좀 실패를 한다 그런 분들은 좀 이 이론 수업을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비누 만들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CP 비누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주의사항도요. 영상을 보시고 또 혼자서 꼭 비누 잘 만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CP 비누 만들기는요, 크게 제가 생각해 보면 재료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첨가물 같은 재료는 일단 얘기를 빼고 할게요. 물, 그다음에 오일, 그리고 가성소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비누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 물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물은 수돗물 같은 걸 쓰면 안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 염소 같은 그런 성분들 때문에 수돗물은 적합하지 않고요. 그 약국에 가시면 대한증류수라는 거를 판매를 해요. 음, 그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한 1리터에 1,500원 정도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걸 구매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뚜껑을 따는 순간부터 이게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비누를 만드실 때마다 구입하셔서 사용하기를 권장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일은 뭐 종류별로 여러 가지 오일들이 있죠. 이거에 대한 공부도 사실 해 주셔야 하는데, 일단 초보자니까 그 얘기는 다음에 또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성소다. 가성소다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원료인 건 알고 계시죠? 제가 여기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위험이라고 적혀 있고 가성소다라고 안 적혀 있고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가성소다는 좀 이름이 많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이라고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이름들로 많이 불려요. 근데 보통은 가성소다로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구입하시면 되고 가성소다하고 가성가리라는 게 있는데 가성가리는 또 다른 제품이라는 거 그것만 좀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구매해 본 중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그 판매를 하는 가성소다가 있어요. 그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입자가 좀 네모나다고 해야 되나요? 이 가성소다가 음, 만들었을 때 비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표면이 굉장히 비누 표면이 거칠어지고요. 또 비누 그 만들 때 물에다 녹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는 하기 힘든 거니까 너무 저렴하다고 막 구매하고 그러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이걸로 어떻게 비누를 만드는지 과정을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가성소다랑 음, 제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작은 케이스를 가지고 왔어요. 원래 비누 만들 땐 좀 더 큰 거를 사용하겠죠. 요거는 오일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 작은 걸 가성소다, 요거는 물, 수상층이라고 할게요. 그렇게 했을 때 먼저 요 물 대량을 3개를 다 해놔요. 물이라고 했죠? 물에다가 물을 그리고 나서 요 가성소다를 조금씩 이렇게 부어가면서 여기다가 녹이죠. 녹일 때 이 만약에 제가 물을 여기 부었는데 한 이 정도까지 가득 차는 거예요. 용기가 작아서. 그러면 이게 가성소다 붓는 순간에 약간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넘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용기는 항상
이렇게 좀 적당한 걸로, 크기는 좀 더 큰 걸로. 그래서 한 이쯤 물 계량을 했을 때 이 정도 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성소다를 부어줄 때 조금씩 조금씩 부어가면서 그렇게 녹여주는 게 안전해요. 한 번에 확 부어주면은 이게 굉장히 여름 같은 때 굉장히 온도가 높으면 요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막 가스도 나오면서 막 끓어오르고 이러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주의해 주시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다 녹았어요. 다 녹고 나면은 이게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7, 80도 보통 가고요. 여름에는 한 100도 넘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식혀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 40도에서 50도 사이로 만들어주세요. 식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일도 계량을 해놨잖아요. 요걸 좀 데워줘요. 살짝 중탕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가 온도가 똑같아야 돼요. 45도로. 보통 초보자분들은 40도에서 50도라고 하면은 그 온도를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그냥 똑같이 45도에 맞추시는 게 처음에는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똑같아지면 같이 섞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서 섞어주세요. 이거 섞어주는 데까지 이제 왔어요. 이게 다 섞으면은 이제 비누가 완성이 되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섞어줄 때 또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손으로 그 스패츌러 이런 걸로 이용해서 저어주죠. 그럴 때 손으로만 저어주면 안 되나요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핸드 블렌더로만 저으면 안 되나요? 이 두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두 가지를 다 쓰거든요. 저는 핸드 블렌더 돌리고 그 다음에 꺼내서 다시 손으로 저어주고 이걸 반복하는 그런 영상들을 찍어드렸더니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질문을 많이 하신 이유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핸드 블렌더를 아직 그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따로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좀 트레이스가 너무 느리게 나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이게 계속 저어줘야 되거든요. 트레이스에 대한 얘기도 좀 이따가 할 텐데 아무튼 손으로 되게 오래 저어줘야 되는 그런 오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는 되게 오랫동안 저어줘야 되니까 제가 핸드블렌더를 권유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저어야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핸드블렌더를 권유를 해드리고요. 음, 그 다음에 핸드블렌더로만 젓는 걸 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능합니다. 핸드블렌더로만 하셔도 돼요. 근데 완성이 됐을 때 비누가 약간 표면이 거칠어요. 그리고 기포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구멍이 조금씩 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봤을 때 비누가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상관없다고 하시면 그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비누를 이제 다 저었어요.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에 몰드에 이게 부어서 굳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이냐를 보는 게 트레이스라는 거예요. 이 용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그 상태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혼자서 열심히 적고 있는데 언제 부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굉장히 난감하겠죠. 비누를 이렇게 이제 저었어요. 다 젓다가 보면은 이렇게 젓다가 보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순간이 있겠죠. 그걸 이렇게 떨어뜨려 봤을 때 이 표면이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떨어뜨려 봐요. 그러면 원래 액체 상태라고 하면 이게 금방 섞여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죽처럼 약간 걸쭉한 상태면 이렇게 표면에 모양이 생기겠죠. 동그라미를 그려봐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그대로 나타나는지 보이는지 그런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트레이스가 난 겁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핸드 블렌더를 쓰시는 분들은 이 트레이스가 굉장히 빨리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주구장창 적기만 하시면은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게
또 과하게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트레이스까지 났어요. 트레이스가 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몰드에다 부어야 되겠죠. 몰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다 부어주고 이렇게 이게 몰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바닥에다가 탕탕 살짝 쳐줘요. 그러면 이게 기포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역할을 해줘서 비누가 더 깔끔하게 나와지거든요. 살짝 쳐주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습니다. 뚜껑 같은 경우에 뚜껑 덮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통 덮어줍니다. 그게 이제 산소가 보통 접촉을 하기 때문에 위에 약간 하얗게 이렇게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좀 더 깔끔하게 나오면 좋으니까 뚜껑 덮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온을 해줘야겠죠. 보온하는 과정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스티로폼 박스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몰드를 넣고 한 24시간에서 길게는 48시간 정도까지 그 안에 두면 돼요. 그대로. 그러고 뚜껑을 열어 보셨을 때 이게 약간 물이 묻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게 비누화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넣었을 때 처음 넣었을 때는 이게 고체였나요? 액체였나요? 약간 액체 상태였었죠. 근데 이게 고체로 진행되는 거를 비누화 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비누화가 진행될 때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거의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발생한 수증기니까 그거는 티슈 같은 걸로 살짝살짝 닦아주고 꺼내주시면 돼요. 몰드를 만져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다시 몰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시고 비누가 이제 완성이 됐다고 하면은 요걸 이렇게 눌러봐요. 그럼 약간 말캉말캉한 느낌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딱딱해지면 완전히 딱딱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만져보시고 좀 딱딱해졌구나 하면 옆에부터 살살살살 열어가면서 이제 꺼내시면 되고요. 올리브유 100% 카스텔 비누 같은 경우에는 좀 비누가 천천히 굳어요. 그런 오일도 있다는 그 특성을 좀 이해를 나중에 하시면서 이제 비누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누가 굳어지면 꺼내서 잘라주시고 이제 도장도 그 즈음에 이제 찍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걸 바로 사용하면 안 돼요. 겉모습은 비누죠. 비누인데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완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보통 두는데 저는 한 6주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건조대에다가 저는 건조를 시켜요. 이제 나무로 된 건조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두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둡니다. 뭐 계절의 여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계절 상관없이 그냥 직사광선이랑 습기 두 가지를 피해줘요. 제 건조대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띄워놨어요. 띄워놓고 지금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가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밑에도 뚫려 있고 사방으로 다 뚫려져 있기 때문에 좀 비누 건조가 좀 잘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바닥에다 이렇게 놓고 건조를 시키셔야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돌려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려가면서 건조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과정을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지루한 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잘 들으셨나요? 이렇게 기본적인 과정 조금 이해하시고 비누 만드시면 훨씬 더 잘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만드시느라 어려우실 텐데 제가 화이팅 할게요. 또 어려운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